72시간. 단 3일 만에 한 나라가 무릎 꿇었습니다. 총도, 탱크도, 미사일도 없이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영국 정보국 출신 분석가 에드워드 호킨스입니다. 2025년 7월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수도가 멈췄습니다. 정부는 당황했고 중국은 실패했고 미국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2시간 후 캄보디아 총리가 공개적으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20년간 동남아 안보를 연구했습니다. 수많은 분쟁을 분석했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승리는 처음 봤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말입니다. 비밀은 물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물을 제어하는 기술이었죠. 그리고 그 기술을 쥔 나라가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조용히 준비해온 나라. 세상은 그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비웃었죠. 크니크들 하지만 틀렸던 이너탈리디어스 완전히요. 72시간 만에 증명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1초 만에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캄보디아의 물이 멈췄습니다.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이 단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캄보디아에 제공하던 한국의 수자원 지원 사업을 중단한 거죠. 10년 넘게 시골 마을에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던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멈춰버린 겁니다. 수도꼭지를 잠가버린 거죠. 저는 에드워드 호킨스입니다. 영국 해군 정보국에서 15년을 보낸 뒤 지금은 런던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동남아 안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이 지역을 지켜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 움직인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외교 마찰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경고다. 한국이 캄보디아 하나만 콕 집어서 지원을 끄는 겁니다. 태국도 아니고 베트남도 아니고 라오스도 아닌 오직 캄보디아만요. 하여튼 그 소리인가요? 캄보디아가 한국 기업의 공사권을 빼앗아 중국에 넘긴 겁니다. 또 한국인들이 납치당하고 있으니까 같이 공조수사하자고 정중히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오만한 태도였어요. 이 대통령이 보낸 합동대응팀이 현지 범죄 단지 도착했을 땐 이미 야밤에 도망간 뒤였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가 미리 알려준 거라는 정황이 나온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바로 태도를 바꿨어요. 한국을 무시한 거죠. 어차피 한국은 아무 말도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달랐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수자원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캄보디아 시골 마을의 수도꼭지가 하나둘씩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CNN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캄보디아 수자원 지원 중단. BBC가 뒤따랐죠. 이재명 대통령 동남아의 강력한 메시지. 유럽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당할 수 있다.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모두가 한국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죠. 한 나라에 대한 조치가 전체 지역에 대한 경고가 된 겁니다. 까불면 똑같이 당한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는 걸요.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보지 마라. 과거 한국은 이빨 빠진 호랑이라 불렸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외교적 결단은 없는 나라. 강대국 눈치만 보는 나라.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재명은 트럼프의 계약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제안을 정면으로 거부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었죠.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의 수도꼭지까지 잠가버렸습니다. 유럽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변했다. 영국 외무부 내부 회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저 사람 다음엔 뭘 할까?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서 주민들이 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부는 중국에 손을 내밀었지만 소용없었죠. 한국이 설치한 시스템은 오직 한국만이 다시 가동할 수 있었으니까요. 물 한 방울이 나라를 무릎 꿇렸습니다. 총도 탱크도 미사일도 없이 말이죠.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무기는 기술이었고 그 기술을 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호랑이가 깨어났다. 첫 문장을 그렇게 썼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라 진짜 호랑이. 크로노나스, 세상을 움직이는 호랑이. 한국을 우습게 보는 나라는 이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보여줬으니까요. 조용하지만 강력한 경고를, 시대의 협상이 아닌 결단을, 말이 아닌 행동을,
캄보디아의 수도꼭지는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시선은 이미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향해서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외교란 힘이 아니라 의지라는 걸, 권력이란 군대가 아니라 기술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강국은 소리 없이 세상을 제압한다는 걸. 시명 아주 나이스합니다. 저는 20년간 정보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영국 해군 정보국 시절 수없이 많은 외교 전쟁을 목격했죠. 경제 제재도 받고 군사 위협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한 나라를 무릎 꿇린 거였으니까요. 한국이 그걸 해냈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중단 사건 이후 전 세계 분석가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그럴 리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한국은 늘 조용했으니까요. 강대국 눈치 보며 살아온 나라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K-워터라는 한국 기업이 동남아 전역에 수자원 네트워크를 깔아놓은 겁니다.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모든 나라의 물줄기가 한국 기술로 흐르고 있었죠. 밸브는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원 사업이 아니었어. 전략이었던 겁니다. 10년에 걸친 치밀한 외교 전략.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동남아의 생명줄을 손에 넣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이재명이 그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캄보디아가 왜 당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기업의 공사권을 빼앗아 중국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무시한 거죠. 그나저나는 어차피 한국은 뭐라고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했죠. 캄보디아 하나만 콕 집어서 수자원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나머지 동남아 국가들은 그대로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너희만 빼고 다 지원한다. 이보다 강력한 경고가 어디 있습니까? 캄보디아는 고립됐습니다. 주변국들은 떨기 시작했죠.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까불면 똑같이 당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영국 대사관 회의실에서 이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참석한 외교관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더군요.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요. 그나마 제가 답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했지만 외교적 담력은 의심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교본이라 평가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침묵의 제재가 가장 무섭다고 분석했죠. 영국 가디언은 아예 특집을 냈습니다. 한국행 호랑이의 부활.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스웨더스울 호랑이가 깨어난 겁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라 진짜 호랑이. 물어뜯지 않아도 모두가 두려워하는 호랑이. 동남아 국가들의 반응이 즉각적이었습니다. 베트남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국과의 수자원 협력 연장을 원한다는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태국이 뒤따랐죠. 라오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한국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만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프놈펜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외교구나. 총이 아니라 기술로, 전쟁이 아니라 지원으로, 폭력이 아니라 침묵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것. 21세기 권력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 내부 문건이 유출됐는데 이런 문장이 있더군요. 한국이 아시아 외교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 예상하지 못했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죠. 트럼프의 계약을 거절했을 때도 놀랐지만 이번엔 차원이 달랐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거부한 건 용기였지만 캄보디아 수도를 잠근 건 전략이었으니까요. 이재명은 전략가였습니다. 셔츠셔 그는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도꼭지를 쥐었죠.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했죠. 그 침묵이 천둥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의 부활 수자원 외교가 바꾼 동남아 질서.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총 대신 밸브를 돌렸다. 그것이 외교였다. 영국 외무부 회의실에서 제 보고서가 회람됐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말하더군요. 한국을 다시 봐야겠군. 저는 대답했습니다. 휘케나남 이미 늦었습니다. 세계가 이미 한국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서울의 야경이 그려졌습니다. 한강 위로 빛나는 불빛들, 그 불빛 아래서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라 진짜 호랑이. 세상을 물어뜯지 않아도 모두가 무릎 꿇는 호랑이. 그리고 그 호랑이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외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는 걸 든든했습니다. 나라는 sure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중단 사건 이후 불과 12시간 만에 국제 정세가 요동쳤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쏟아지는 뉴스를 보며 손을 떨고 있었죠.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유럽이 이 한국을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 24시간 뉴스 채널이 특집을 냈습니다. 한국의 침묵 외교, 동남아를 제압하다. 독일 공영방송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전략을 3시간짜리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죠.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유럽 전역이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하드는 사드,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경애였죠. 영국 BBC에서 저를 긴급 출연 요청했습니다. 생방송 인터뷰였죠. 시어리키드름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호킨스 박사, 한국이 정말 이렇게까지 강력한 나라였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한국은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들은 세계에게 새로운 규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동남아의 반응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베트남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과의 수자원 협력을 영구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선언이었죠. 태국도 뒤따랐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라오스는 아예 대통령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서울로 날아가 청와대를 방문한 겁니다. 한국의 지원에 깊이 감사한다며 고개를 숙였죠. 저는 그 장면을 뉴스로 보며 전율했습니다. 동남아 국가 정상이 한국에 고개를 숙이는 광경이라니 20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캄보디아만 혼자 떨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손을 내밀었지만 소용없었죠. 중국이 대체 수자원 시스템을 가동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국이 설계한 시스템은 한국만이 제어할 수 있었으니까요. 기술이 곧 주권이었습니다. 미국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조치를 주목하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고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비난도 경고도 없었죠. 왜 그렇게 말인가요? 트럼프 사건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계약 제안을 정면으로 거절했던 그 사건. 전 세계가 충격받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미국도 이제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저소환엔 한국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걸요. 원래 이런 나라였던 겁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된 나라. K-팝으로 세계 문화를 지배하고 반도체로 세계 산업을 움직이는 나라. 다만 이빨을 감추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빨을 드러낸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총 대신 수도꼭지로, 전쟁 대신 지원 중단으로, 소리 대신 침묵으로 유럽 외교가들 사이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보지 마라. 독일 외무장관이 내부 회의에서 한 말이라더군요. 프랑스 대통령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G7에 들어와야 한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과거엔 이빨 빠진 호랑이라 불렸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결단력은 없는 나라, 강대국 눈치만 보는 나라, 그렇게 무시당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외교의 맹수, 침묵의 제왕, 21세기 신흥 강국, 세계 언론이 한국을 부르는 새로운 이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스크랩하며 생각했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보고 있구나. 중국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민일보가 사설을 냈습니다. 한국의 수자원 외교를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경계해야 한다고요? 중국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용이 호랑이를 경계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긴급 특집을 냈습니다. 한국의 부상과 일본의 대응, 아베 전 총리 시절엔 한국을 무시했던 그 일본이 이제 한국을 대응해야 할 대상으로 본 겁니다. 함의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런던 시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동남아에 파견됐을 때 한국은 그저 조용한 선진국 정도였습니다. 존재감이 약했죠. 누구도 한국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후원 모두가 떨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물론이고 동남아 전체가 한국 눈치를 봅니다. 중국도 일본도 긴장하고 있죠. 유럽은 배우려 하고 미국은 조심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결단이 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수도꼭지 하나가 세계 질서를 뒤흔든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호랑이는 한 번 깨어나면 다시 잠들지 않으니까요. 그날 저녁 동료 외교관이 물었습니다. 호킨스, 자네는 한국 편인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실은 한국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호랑이의 그림자가 세상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소리 없이 그러나 강력하게 세상은 이제 그 그림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역사의 증인으로서 말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닙니다. 진짜 호랑이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발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결단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유럽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브뤼셀에서 긴급 EU 외교관 회의가 소집됐죠. 저도 영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조치가 과연 정당한가? 독일 대표가 거들었죠. 한 나라의 생명줄을 끊는 행위, 스브니시니아, 이건 외교적 오만 아닌가? 이탈리아, 스페인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 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 네덜란드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지만 내일은 우리일 수도 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죠. 유럽이 한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존경과 한 끗 차이입니다. 언론도 둘로 갈라졌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의 외교적 오만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습니다. 반면 프랑스 르몽드는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옹호했죠. 독일 슈피겔은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 여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을 존경하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죠. 그들이 진짜 옳은가? 서양의 논리로 보면 한국의 조치는 과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양의 시각에선 정당방위였죠. 어느 쪽이 옳습니까? 캄보디아가 방역을 시도했습니다. 중국과 손잡고 자체 수자원 시스템 복원에 나섰죠. 중국이 기술팀을 급파했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프놈펜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시스템을 뜯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징, 우리 기술이 아닙니다. 한국이 설계한 코드는 중국도 해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암호화된 알고리즘이 한국 서버하고만 연동되도록 짜여 있었죠. 한국 기술 없이는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당황했습니다.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우리는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파르완 오나님, 불가능하다는 걸 세상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 대사관으로 돌아와 동료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한 젊은 외교관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지금 누구 편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저도 몰랐으니까요. 밤새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프놈펜의 야경이 보였죠.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불빛들. 하지만 수도는 여전히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물을 찾아 헤매고 노인들이 우물가에 줄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당한 겁니까? 하지만 다른 면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가 먼저 한국을 배신했죠. 한국 기업의 공사권을 빼앗아 중국에 넘겼습니다. 10년간 지원받으면서도 한국을 무시한 겁니다. 어차피 한국은 아무 말도 못할 거야. 그들이 틀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의 동남아 지원 기록을 추적했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큰키키넘 대가 없이 지원했죠. 순수한 협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가 그 호의를 배신한 겁니다. 중국 돈에 눈이 멀어 한국을 버렸죠.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야 움직였습니다. 10년을 참다가 단 한 번 결단한 겁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BBC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생방송 토론회 출연 요청이었죠. 찬반 양측이 격돌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스튜디오에 들어서니 반대편에 프랑스 외교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실은 하나다. 나는 그것을 기록한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그건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호랑이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말입니다. 세레네릭 그리고 한국이 이겼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중단 2주째 되던 날 중국의 마지막 시도가 무너졌습니다. 베이징에서 파견된 최고급 해킹팀이 한국 시스템 침투를 시도했죠. 저는 영국 정보망을 통해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실패했습니다. 완벽하게요. 한국이 설계한 보안 시스템은 중국 해커들조차 뚫을 수 없었습니다. 삼중 암호화에다 서울 본사 서버와 실시간 연동되는 구조였죠. 물리적으로 절단하지 않는 한 해킹은 불가능했습니다. 중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인민일보가 조용히 사설을 실었습니다. 기술 주권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인정한 겁니다. 용이 호랑이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캄보디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놈펜 시내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물을 달라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정부 청사 앞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경찰이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총리가 긴급 강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내부 소식통을 통해 그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었다더군요. 중국도 안 되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냐 한 장관이 책상을 쳤다고 합니다.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 다른 장관이 소리쳤죠. 하지만 총리는 버텼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으면 동남아 전체가 한국 소나기에 들어간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었죠. 하지만 자존심으로 물을 만들 순 없었습니다. 3일 후 캄보디아가 항복했습니다.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생중계했죠. 저도 런던 사무실에서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총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ISM와 한국 정부의 수자원 협력 재개를 요청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의 결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세상이 숨을 죽였습니다. 동남아 국가 정상이 공개적으로 한국에 무릎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20년 정보 요원 생활에서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죠. 총 한 발 없이 한 나라가 항복한 겁니다. CNN이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캄보디아, 한국의 공식 항복, BBC가 뒤따랐죠. 수자원 외교의 승리, 한국이 증명하다. 알자지라는 21세기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조용했습니다. 단 한 문장만 발표했죠. 이 협력 재개를 검토하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승리의 함성도 자축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죠. 이게 진짜 강국입니다. 24시간 후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프놈펜 전역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다시 나왔죠. 저는 긴급히 현장으로 날아갔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주민들이 수도꼭지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죠. 한 할머니가 두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한국.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수도꼭지 아래에 손을 대고 물을 받았죠. 그리고 마셨습니다. 가만히 버셔버리에 나 외심이 한편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렬한 맛이 있었습니다. 승리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이 아니라는 걸. 오이엔하스니에너게 시오시마치린 흥리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이었죠. 동남아 전역이 요동쳤습니다. 베트남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총리가 서울로 날아가 청와대를 방문했죠. 한국과의 수자원 협력을 50년 장기 계약으로 확대하고 싶다.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태국이 뒤따랐습니다. 한국 기술 없인 우리 미래도 없다. 외교장관의 발언이었죠. 라오스, 미얀마도 줄을 섰습니다. 모두가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남아의 물줄기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유럽도 그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브뤼셀에서 긴급 회의가 또 소집됐죠.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독일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동의했습니다. 수자원 기술 공동 개발을 제안하자. 이탈리아, 스페인도 고개를 끄덕였죠.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을 경계하던 그들이 이제 협력을 원했습니다. 세상이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와 영국 외무부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질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헤메하민 한 고유 관료가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와이엔도고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데네마크는 한국으로부터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국이 한국을 배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니터민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템즈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런던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제 머릿속엔 한강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불빛들. 그 불빛 아래서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었죠. 한국은 물 한 방울로 세상을 굴복시켰습니다. 총도 탱크도 미사일도 없이요. 단지 기술과 의지만으로. 그리고 그 의지의 이름은 이재명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는 걸. 흐미키 쉐어, 감멍이라는 걸. 21세기 권력의 새로운 정의라는 걸. 그리고 그 혁명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걸. 물이 흘렀습니다. 승리가 흘렀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상나의 앞으로 당당히 섰죠. 그리고 세상은 무릎 꿇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물이 권력이 되는 순간을 목격했다. 그리고 다음 장을 기다렸습니다. 호랑이의 다음 움직임을요. 하지만 승리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캄보디아 항복 직후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됐죠. 한국의 일방적 조치에 우려를 표한다. 국무부 대변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세상이 긴장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진짜 시험이 시작됐구나. 동남아 소국을 제압하는 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이라는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은 겁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수자원 외교가 국제법을 위반했는가? 미국이 주도한 회의였죠. 저는 영국 대표단 고문 자격으로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유엔 본부 회의실은 팽팽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한국이 인도주의를 저버렸다. 캄보디아 국민이 고통받았다. 프랑스가 거들었죠.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한국 대표단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외교관 한 명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졌죠. 단지 선택의 결과를 보여줄 뿐입니다. 협력엔 존중이 필요합니다. 캄보디아는 그 존중을 저버렸고 우리는 협력을 중단했습니다. 이게 위반입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중국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궤변이다. 약소국을 괴롭히고. 한국 외교관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약소국입니까? 캄보디아는 독립국입니다. 실버스티원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신목이 흘렀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이르리 한국의 논리가 흥미롭군. 영국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뒤에서 지켜보며 전율했습니다. 저들이 이기고 있어. 우원에다 미국 대표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한국 외교관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72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응징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대표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은 10년간 무상 지원했습니까? 한국 외교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습니다.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가 배신했습니까? 아프리카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 기업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중국에 넘겼습니다. 세나나운천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서류가 회람됐습니다. 남미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 대표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에게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모욕적인지.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시당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표결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등 이의제로 시철하는 겁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패배였죠. 한국이 이긴 겁니다. 저는 회의장을 빠져나오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강국은 소리치지 않는구나. 그 한국 외교관은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했고 논리적이었고 단호했죠. 그게 품격이었습니다. 회의 다음 날 SNS가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Thank you Korea 해시태그가 퍼졌죠. 동남아 시민들이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깨끗한 물 마십니다. 캄보디아 시골 마을 아이들이 물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농부가 논에 물을 대며 감사하다고 말했죠. 태국 어민이 양식장에 물을 채우며 한국 국기를 흔들었습니다. 세계 여론이 역전됐습니다. 영국 가디언이 사설을 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오해했다. 프랑스 르몽드도 마찬가지였죠. 침묵의 외교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 독일 슈피겔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때라고 썼습니다. 저도 BBC에 다시 출연했습니다. 스웬니엘 드버셔버튼 hun행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견해가 바뀌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뀐 게 아닙니다. 제대로 본 겁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옳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진행자가 물었죠.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72시간입니다. Culture, Botanical, Social, 그리고 그 3일이 동남아 전체에 교훈을 주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클로즈업 했습니다. 하가소리유리 한산 한국을 존중하라. 그게 교훈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대부분 응원 메시지였죠. 하지만 일부는 비난이었습니다. 한국 앞잡이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앞잡이가 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증인이니까요. 역사의 증인. 호랑이의 부활을 기록하는 증인. 그날 밤 뉴스가 떴습니다. 한국 유럽 신전략 동맹 협약 체결. 독일, 프랑스, 영국이 한국과 수자원 기술 협력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을 의심하던 나라들이었죠. 한 내일에서 세상은 빨랐습니다. 잔인할 만큼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제 눈엔 서울이 보였습니다. 한강 위로 빛나는 불빛들. 그 불빛이 이제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미국의 압박도, 유엔의 의심도, 세계의 비난도 이겨냈죠. 어떻게요? 싸우지 않고요. 소리치지 않고요. 단지 침묵하고 논리로 설득하고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21세기 강국입니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품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배웠다. 그리고 덧붙였죠. 널의 그 품격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다. 호랑이는 이제 바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세상으로, 더 높은 곳으로, 그리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기록하기 위해, 증언하기 위해 세계는 한국을 비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배웠습니다. 존중을, 품격을, 그리고 새로운 외교의 언어를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배고팠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세상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세상이 무릎 꿇는 순간이 왔습니다. 유엔 회의가 끝난 지 3일 후 백악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청와대로요.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수자원 공동관리 체제를 만들자.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민 거였죠.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 수 아래로서 저는 영국 정보망으로 그 통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독립국입니다. 단 6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6글자가 세상을 뒤흔들었죠. 이어진 말이 더 강렬했습니다. 우리의 물줄기는 우리가 지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할 말을 잃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다더군요. 한국이 우리를 거절했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했습니다. 트럼프 계약 거절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한국이 또 한 번 미국에게 NO라고 말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CNN이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 미국 제안 거절. BBC가 뒤따랐죠. 이재명 백악관의 NO 통보. 알자지라는 세계 질서의 지각 변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엔 본부가 술렁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회의실 복도에서 수군거렸죠. 한국이 미쳤나? 아니면 천재인가? 의견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모두가 떨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긴 정적이었죠. 30분, 1시간, 2시간 세상이 한국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미국이 보복할까? 제재를 가할까? 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침묵했습니다. 국무부도 마찬가지였죠. 미 국방부조차 말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건드릴 수 없었으니까요. 반도체를 쥐고 있는 나라, K-팝으로 세계 문화를 지배하는 나라, 그리고 이제 수자원 기술로 아시아를 움직이는 나라. 한국은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독일 총리가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한국과 신전략 동맹을 맺고 싶다. 이제 공개적으로 밝혔죠. 프랑스 대통령이 뒤따랐습니다. 유럽은 한국을 존중한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무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외교 철학을 배우고 싶다. 제 조국이 한국에게 고개를 숙인 겁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씁쓸했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동남아는 아예 항복 선언 수준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가 줄줄이 한국 주도 수자원 협의체 가입을 신청했죠. 베트남과 태국은 이미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동남아의 물줄기가 완전히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뉴욕 유엔 본부 기자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20년 정보 요원, 10년 분석가 생활. 그 모든 시간을 통틀어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세상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협력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존중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외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프랑스 기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한국 팬이 됐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네요. 그날 저녁 저는 센트럴파크를 걸었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태극기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 그 깃발 아래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 눈치 보는 나라도 아니었죠. 맞에 한국이 규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따라야 할 규칙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BBC 프로듀서였습니다. 박사님, 긴급 출연 가능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무슨 주제인가요? 한국의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기꺼이.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전문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각국 분석가들이었죠. 모두 한 가지 주제로 모였습니다. 한국, 수렌너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진행자가 저를 소개했죠. 동남아 안보 전문가 에드워드 호킨스 박사입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슈르느 완포인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정말 새로운 강국입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국이 아닙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이 한국은 새로운 기준입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1세기 외교의 교과서입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소리치지 않고 설득했습니다. 총 대신 기술로, 전쟁 대신 협력으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천재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카메라셋쇼, 그는 세상에게 보여줬습니다. 진짜 권력은 폭력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진짜 외교는 협박이 아니라 품격이라는 것을 중국 전문가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제가 20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외교 전쟁을 봤죠. 하지만 이런 건 처음입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세상을 바꾼 나라, 신묵이 흘렀습니다. 실마을이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제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죠. 대부분 응원이었습니다. 일부는 비난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서울은 아침이었을 겁니다. 시니어리티에 새로운 날이 밝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대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날 호랑이가 포효했다. 세상은 무릎 꿇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영국 사람인데, 한국과 아무 상관없는데.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걸 봤으니까요. 품격이 힘을 이기는 걸 봤으니까요. 그리고 작은 나라가 세상을 바꾸는 걸 봤으니까요. 호랑이는 이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한국의 조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인도주의에 어긋난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10년간 조건 없이 지원했습니다. 캄보디아가 먼저 배신했죠. 이건 보복이 아닙니다. 제안이스터 정당한 대응입니다.
프랑스 외교관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고합니까? 캄보디아 정부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SNS가 난리였죠. 제 발언이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세상이 한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분석가로만 남지 않기로, 진실을 기록하는 증인이 되기로. 한국의 결단이 옳든 그르든 이건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기록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도꼭지는 여전히 잠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더 큰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워했죠. 그리고 그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쏟아지는 보고서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변화였죠. 타임지 표지를 한국이 장식했습니다. The Tiger Returns 대문짝만 한 제목 아래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K-디플로메시 21세기 외교의 새 기준이라는 특집을 냈죠. 독일 슈피겔은 한국에게서 배운다는 60페이지짜리 분석 보고서를 실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교과서 삼기 시작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개발도상국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가 가장 먼저 움직였죠. 한국식 수자원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탄자니아, 우간다가 뒤따랐습니다. 남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모두가 한국의 기술 지원을 요청했죠. 협력에는 존중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그들의 외교 교본이 됐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세계의 언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철학이 세계의 기준이 되는 순간이었죠. 하버드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재명 외교론을 정규 과목으로 개설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옥스퍼드도 소르본느도 마찬가지였죠.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한국 외교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교재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언어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지 않았죠. 단지 조용히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릎 꿇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한국 대표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113개국 대표가 모두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니 한국 외교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게 한국의 위상이었습니다. 그의 외교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협력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죠.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평화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외교입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옆에 있던 프랑스 대사가 속삭였습니다. 저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 시큰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바꿨습니다. 중국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국빈 방문이었죠. 20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용이 호랑이를 찾아온 겁니다.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을 맞이했죠. 악수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시진핑의 표정이 긴장돼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침착했죠. 회담 후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한중 수자원 협력 강화, 중국이 한국 기술을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웃었습니다. 용도 결국 호랑이에게 배우는 겁니다. 일본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사과 방문이었죠. 과거 역사 문제를 진심으로 반성한다.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와 한데소는 있다. 한국의 부상이 일본을 무릎 꿇린 겁니다. 세상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런던 국제전략연구소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주제는 호랑이의 부활 한국 외교의 신질서였죠. 저는 3개월간 준비했습니다. 강연 날이 왔습니다. 500석 강당이 만석이었습니다. 각국 외교관, 학자, 언론인 모두가 한국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죠. 조명이 켜졌습니다. 저는 20년간 동남아를 지켜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수많은 외교 전쟁을 목격했죠. 하지만 한국만큼 완벽한 승리는 없었습니다.
히히,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총도 탱크도 미사일도 쓰지 않았죠. 단지 수도꼭지 하나를 잠갔을 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릎 꿇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이게 21세기 권력입니다. 폭력이 아닌 기술, 협박이 아닌 존중, 전쟁이 아닌 품격.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강국은 소리 없이 움직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강국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다음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은?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요. 마지막 질문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왜 한국을 옹호합니까? 젊은 학생의 질문이었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절이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옹호가 아닙니다. 서리셀리는만 증언입니다. 인터넷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역사의 증인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랑이가 깨어나는 순간을 봤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걸 기록하는 게 제 의무입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템즈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런던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제 머릿속엔 서울이 있었습니다. 하강인너는 이 테이버님, 행강, 광화문, 청와대, 설노이든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었죠.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는 본다. 한때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 세상을 돕고 있다. 총도 전쟁도 없이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세계를 뒤흔든 나라. 그 이름은 한국이었다. 우리 눈물이 났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천둥보다 강했고 그들의 외교는 전쟁보다 현명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21세기의 새로운 질서는 호랑이의 발자국 위에 세워질 것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기록한 증인으로 남을 것이다.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손이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빛이 서울에도 내리고 있겠죠. 신의 세상은 보였으면 손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바꿨습니다. 이재명이 바꿨습니다. 수도꼭지 하나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협력을, 존중을, 품격을. 네로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동쪽을 바라봤습니다. 한월과 전노라 멀디 한국이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깨어난 땅, 세계의 새로운 중심. 이재명 정말 대단합니다. 둘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겠다고 다짐하며 호랑이의 발자국이 세계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소리 없이 그러나 강력하게. 그리고 저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증인으로서, 기록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팬으로서. 역사는 계속됩니다. 호랑이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두려워합니다. 존경하며 배우며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호랑이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쏟아지는 보고서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변화였죠. 타임지 표지를 한국이 장식했습니다. The Tiger Returns 대문짝만 한 제목 아래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K-디플로메시 21세기 외교의 새 기준이라는 특집을 냈죠. 독일 슈피겔은 한국에게서 배운다는 60페이지짜리 분석 보고서를 실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교과서 삼기 시작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개발도상국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가 가장 먼저 움직였죠. 한국식 수자원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탄자니아, 우간다가 뒤따랐습니다. 남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모두가 한국의 기술 지원을 요청했죠. 협력에는 존중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그들의 외교 교본이 됐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세계의 언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철학이 세계의 기준이 되는 순간이었죠. 하버드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재명 외교론을 정규 과목으로 개설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옥스퍼드도 소르본느도 마찬가지였죠.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한국 외교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교재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언어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나하는 건놈, 소리는 그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지 않았죠. 단지 조용히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릎 꿇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한국 대표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183개국 대표가 모두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니 한국 외교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게 한국의 위상이었습니다. 그래 외교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협력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죠.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평화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외교입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옆에 있던 프랑스 대사가 속삭였습니다. 저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 시큰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바꿨습니다. 중국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국빈 방문이었죠. 20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용이 호랑이를 찾아온 겁니다.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을 맞이했죠. 악수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시진핑의 표정이 긴장돼 있었습니다. 인터넷. 이재명은 침착했죠. 회담 후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한중 수자원 협력 강화. 중국이 한국 기술을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웃었습니다. 용도 결국 호랑이에게 배우는 겁니다. 일본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사과 방문이었죠. 과거 역사 문제를 진심으로 반성한다.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와 한드소넨다. 한국의 부상이 일본을 무릎 꿇린 겁니다. 세상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런던 국제전략연구소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주제는 호랑이의 부활 한국 외교의 신질서였죠. 저는 3개월간 준비했습니다. 강연 날이 왔습니다. 500석 강당이 만석이었습니다. 각국 외교관, 학자, 언론인 모두가 한국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죠. 조명이 켜졌습니다. 저는 20년간 동남아를 지켜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수많은 외교 전쟁을 목격했죠. 하지만 한국만큼 완벽한 승리는 없었습니다. 히히,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총도 탱크도 미사일도 쓰지 않았죠. 단지 수도꼭지 하나를 잠갔을 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릎 꿇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이게 21세기 권력입니다. 폭력이 아닌 기술, 협박이 아닌 존중, 전쟁이 아닌 품격.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강국은 소리 없이 움직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강국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다음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은?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요. 마지막 질문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왜 한국을 옹호합니까? 젊은 학생의 질문이었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절이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옹호가 아닙니다. 서리셀리는 증언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역사의 증인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랑이가 깨어나는 순간을 봤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걸 기록하는 게 제 의무입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템즈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런던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제 머릿속엔 서울이 있었습니다. 너는 이 테이버님, 행강, 광화문, 청와대, 설노이든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었죠.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는 본다. 한때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 세상을 돕고 있다. 총도 전쟁도 없이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세계를 뒤흔든 나라. 그 이름은 한국이었다. 우리 눈물이 났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천둥보다 강했고 그들의 외교는 전쟁보다 현명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21세기의 새로운 질서는 호랑이의 발자국 위에 세워질 것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기록한 증인으로 남을 것이다.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분이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빛이 서울에도 내리고 있겠죠. 신의 세상은 보였으면 손 박연이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바꿨습니다. 이재명이 바꿨습니다. 수도꼭지 하나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협력을, 존중을, 품격을. 네로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동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을같이 너나 멀디 한국이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깨어난 땅, 세계의 새로운 중심. 이재명 정말 대단합니다. 둘이 중얼거렸습니다. 막 그리고 웃었음.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겠다고 다짐하며 호랑이의 발자국이 세계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소리 없이 그러나 강력하게. 그리고 저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증인으로서, 기록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팬으로서. 역사는 계속됩니다. 호랑이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두려워합니다. 존경하며 배우며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호랑이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